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중등 임용경제 진도별 모의고사 제9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 문제는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고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만만치 않긴 한데 차근차근 여러분들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소비자 값은 XJ랑 YJ만을 소비하고 있는데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그리려면 Y로 정리해서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선 효용함수의 형태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무차별 곡선으로 해야 되겠죠. 효용을 극대화하는 값의 최적 소비를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MRS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MRS를 구해봅니다. XY라고 할까요? 자, 이거 어떻게 돼? 분자는 X로 미분하고 분모는 Y로 이렇게 미분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1 아닙니까? 1, 1. 됐죠?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X로 미분하면 요게 2분의 1 요게 내려가잖아. X 2분의 1승이니까. 그래서 2분의 1 내려가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러면 요게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X에 2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다시 정리해.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Y가 좀 없어서 특이하긴 하지만 이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X의 소비량이 증가할 때 이거 전체 값이 작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MRS가 체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MRS가 체감하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차별 곡선의 형태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거든.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예산제약식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제약식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 아니 이게 좀 1이고 8분의 1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살짝 우리가 목적식과 제약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목적식 이렇게 한번 볼게요. 목적식. 자, 효용함수가 목적식이 되는 거죠. 저기 있는 것처럼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이 효용함수는 루트 x 플러스 y 이렇게 될 것이고요. 제약식 한번 봅니다. 제약식. 자, 이 제약식이 바로 예산제약식인데 우리 1이 소득이고요. 8분의 1이 X 앞에 붙었잖아. X의 가격.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Y는 이렇게 있으니까 1이 생략됐다고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다시. 요거 우리가 생각할 때 소득 M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X 앞에 붙은 게 X의 가격이야. Y 앞에 붙은 게 Y의 가격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예산제약식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 X가 되고 Y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내가 X는 안 사고 Y만 산다 그러면 Y의 소비량이 1. 좀 웃기게 됐어. Y를 안 사고 X만 사면 X는 8 이렇게 됩니다. 8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예산제약식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예산선의 기울기는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선택 가능한 한 영역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선 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제약식이 성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 어떻게 나타낼까요? 그치,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그거를 활용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지, 요거 두 개 접하는 거는 MRS랑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MRS랑 XY py분의 px 이렇게 보시면 돼.
py분의 px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MRS 어떻게 돼? MRS. 그치, MRS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계산했잖아.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예산선에 여기 나와 있는 기울기 py분의 px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그치,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py가 지금 1이야. 요게 py야. 연결되시죠? 얘가 py. 요거 8분의 1이 px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얘가 8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x가 어떻게 돼? x는 16 이렇게 되지. 16. 자, 그러면 따라서 효용 극대화되는 x는 여기 16해야 4, 4, 16 이렇게 된다고. 16이 되면 예산선에다가 이 x가 16을 집어넣어. 그럼 여기다 16 넣으면 이 앞에 2 아닙니까? 그 y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 큰일 났지. 왜요? 아니 이렇게 되면 y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예산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놨지만 쫙 다시 한번 그려봐요. 그럼 여기가 1이고 8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늘어나게 되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안 오네요. 예, 이렇게 돼. 그럼 16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조금 애매하게 그랬지만 여기가 16 이렇게 되고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됩니다. 자, 효용 극대화되는 여기 보시면 예산 집합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된다니까? 그냥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x가 16을 하려면 y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이거 y를 팔고 x를 더 사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단 말이야. 사실은 이제 암묵적으로 x, y가 양이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차별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값의 최적 소비를 구하세요. 그러면 2.2 효용 극대화점이 되고 2점은 x가 8, y가 빵 이고. 자, 여러분 이때 효용은 얼마가 될까요? 이때 효용의 크기를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8을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루트 8 플러스 0 해가지고 루트 8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되는 소비를 구하세요 하니까 요거 x는 8, y는 빵 요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자, 요 정도 하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오, 문제가 기네. 자, XY의 시장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고 두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갑돌이라는 애가 한 달 동안의 소득이 110이래요. 이 돈으로 X와 Y만을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갑돌이가 X제 소비량을 X, 스몰 x, Y제 소비량을 스몰 y라고 할 때 효용함수 주어졌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때 정부가 20%의 소득세를 소비하는 동시에 X제 거래에 대해서 10% 물품세를 부과했다고 할 때 조세부가 전과 조세부가 후의 효용극대화 선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 납부액의 크기는 얼마인가? 만만치 않죠. 이거 한번 목적식과 제약식 한번 체크해서 볼게요. 여러분,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목적식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적식. 자, 이 목적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이 효용함수가 3 루트 x, y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해 가세요? 자, 이거는 우리가 x, y에다 루트 씌운 거랑 똑같기 때문에 콥다글라스 효용함수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x랑 y 이렇게 있다 합칠게요. 소문자로 써야 되겠네. 자, 이렇게요. 자, 무차별곡선은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돼 있죠? 다음 제약식 한번 볼게요. 제약식. 자, 예산 제약식인데 소득이 지금 110이잖아. 이해 가시죠?
소득이 110이고 X의 가격이 얼마? 10. 그리고 Y의 가격이 1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예산제약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시면 X, Y 이렇게 있잖아. 자, 우선 X만 소비한다 그러면 X는 몇 개 할 수 있어? Y에 빵 넣으면 X는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11. 여러분, X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Y는 1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게 이 사람이 선택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효용 극대화, 예산 제약식 하는 효용 극대화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첫 번째 MRS랑 XY랑 이거 MUI분의 MUX 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X로 미분합니다. X로 미분해. 이거 2분의 1승, 2분의 1승인 거 보이시죠? 여기다 할게요. 효용함수가 3X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X로 미분하게 되면 2분의 1이 내려가고 3X의 마이너스 2분의 1, Y의 2분의 1승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2분의 3 요거 X 그냥 루트 X지. 루트 X분의 루트 Y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Y에 대한 한계 효용을 한번 볼게요. 요거 2분의 1 내려가. 역시 마찬가지로 3이고 X의 2분의 1승, 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다시 정리해 볼게. 그럼 역시 2분의 3 똑같이 있고 이거 정리하면 그치 Y로 했으니까 루트 Y 아니겠습니까? 이거 루트 X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MRS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MUI분의 MUX 이렇게 표현합니다. 2분의 3, 2분의 3 지워지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X분의 Y 이렇게 끝나. 그래서 X분의 Y 이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요거를 PY분의 PX로 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 같도록 해야 되잖아. PY분의 PX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요거 X로 미분하면 10, Y로 미분하면 1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요렇게 내용 정리된 거를 한번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 관계를 이용해서 예산식에다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Y는 어떻게 돼? 따라서 Y는 10X를 예산선에다가 대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대입을 하게 되면 Y에다 10X를 집어넣으니까 여기 110은 여기 10X 더하기 됐죠? 그 다음 여기다 Y에다 값을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10X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20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X 값은 5.5 이렇게 되겠네. 잘 되시죠? 예, 만만치 않은 거야. 자, 그리고 X가 5.5니까 Y는 얼마가 돼? Y는 X에다 10을 곱해준 거잖아. 55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변화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면 정부가 20%의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X제 거래에 10%의 물품세를 부과했다. 그러니까 X제 거래 전체 아니면 X제 가격이 10%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X제 거래 아니겠습니까? X제 거래. 여기다가 10%를 부과한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소득세를 20% 부과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 부과 후 효용극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효용 극대화. 네, 이렇게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110이었는데 20%만큼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여기다 0.2를 곱해서 아니면 0.8을 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소득세 부과하면 이렇게 식을 써도 돼. 소득세가 M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소득 110 더하기 X 가격에다가 10% 세율을 때린 거야. 1 플러스 여기 10%니까 우선 이거는 TX에다가 10% 해가지고 10% 가격 비싸게 해서 X 플러스 1Y 이런 꼴이 된 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소득이 얼마? 소득세가 20% 하니까 0.2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고, 자, X의 가격이 10% 비싸진 거니까 0.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0.8 하니까 예산선이 88은 따라오세요. 그럼 여기 요 X의 가격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10이잖아. 10. 10에다 1.1 하니까 여기는 11 X 플러스 Y에는 과세 안 했어. 새로운 예산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거 똑같이 푸시면 돼. 똑같이 풀면은 MRS랑 이 사람의 선호는 변화하는 게 없잖아. XY 여기는 X분의 Y 이렇게 돼 있고, 자, 새로운 조세 부과 후에 PY분의 PX는 X의 가격이 비싸졌죠. 이렇게 되면 PY는 지금 1이고 PX는 1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 한번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해서 보면은 요거 X분의 Y랑 11이 같아져야 되니까 Y는 11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것을 예산선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세요. 자, 색깔을 뭐로 할까? 이걸로 해볼까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88은 11x 플러스 y가 11x니까 11x 이렇게 돼서 22x 이렇게 됩니다. x는 4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서 x는 4가 되고, x가 4면 y는 얼마야? 예, 여기 보시면 11배 되니까 4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이렇게 변하는 거야. 뭐 예산선을 따로 그리지는 않을게요. x의 가격은 비싸지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변할 거야.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찾을 수 있겠죠. 뭐 그림은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조세 부과 후에 균형 소비량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x가 5.5에서 4로 감소했습니다. x가 5.5에서 4로 감소했으니까 1.1 감소인가요? 1.1 감소하게 되었고, 그 다음 y는 어떻게 됐어요? 55에서 44로 됐으니까 11만큼 감소하게 되었고요. 뭐 효용이 얼마나 감소했는가 하면은 각각 효용값을 구하셔도 되지. 근데 여기서 그걸 물어보진 않았고, 조세 납부액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 자, 조세 납부액의 크기는 여기 보시면 소득이 110이었는데 88만큼 감소했잖아. 두 개 빼면 얼마야? 22만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세가 여기 보시면 소득세가 22만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내가 X제를 소비해서 물품세라고 할 수 있겠죠? 물품세. X제 소비로 인한 세금은 얼마가 됩니까? 하면은 여기 보세요. X제를 살 때마다 내가 X제 가격이 10이었었는데 11로 여기 비싸졌잖아. 1만큼 증가했잖아. 근데 X를 몇 개 샀다? 4개 샀잖아. 하나 살 때마다 1원의 세금을 내? 그럼 4개 사면 4원을 내겠지. 그래서 4만큼 세금을 냅니다. 자, 그래서 소득세 전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정리하면 요거 두 개 더한 2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요거를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들은 식은 죽 먹기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도 같이 풀어보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경작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복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